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교육사회학 두 번째 시간 기능주의의 기타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원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과제를 스스로 챙겨서 하고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경험을 해야 책임감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단순히 노력이 다가 아니라는 점, 성과도 분명 중요하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성적과 학력 등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무언가로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회이다. 노력하는 사람은 많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지위를 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성취의 중요성을 알고 성취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에게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한다. 또 학생들은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규칙을 배워야 한다. 함께 하기에 포기해야 하는 개별성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학급 규칙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다 같이 따르는 규칙의 중요성,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또한 학생들은 가끔은 예외도 있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배워야 한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장애가 있는지, 어떤 개인적인 사유나 컨디션의 변화가 있는지, 대표로서의 역할이 있는지 등 때에 따라서는 특수한 규칙이 따로 적용되고 또 그런 특수성을 이해하는 마음도 배워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드리븐의 사회화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르켐의 사회화 이론에 대해 배웠죠? 디르켐의 사회화 이론은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 사회화로 되어 있었는데요. 드리븐의 사회화란 산업사회에서 중시되는 네 가지 특성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독립성. 스스로 일을 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컨닝을 하면 벌을 받고, 숙제를 하면 칭찬을 받고, 이런 경험을 학교 생활을 통해 배우죠. 두 번째, 성취성. 성취 정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선생도 평가 후에 적절한 보상을 하며 성취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세 번째, 보편성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학급 규칙의 제정과 적용이 그 예죠. 네 번째, 특정성입니다. 보편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로봇이 아니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심, 특정성의 규범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픈 경우, 대표로 출전한 경우 등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화죠. 이제 기능이론과 관련된 이론 5가지를 더 알아볼 건데요. 5가지, 너무 많죠? 그래서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각각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기능주의 이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교육의 수단적 기능을 중시하고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인정한다는 입장은 공통입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쭉 훑어볼게요. 먼저 클라크와 커의 기술 기능 이론입니다. 기술이 키워드입니다. 산업사회에서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학력 수준도 향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이 팽창하는 것은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이고 직업이 분화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 학력도 높아지니까 한 사회의 직업기술 수준과 학력 수준은 일치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잉 학력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과잉 학력 현상이란 고학력을 가졌음에도 학력보다 낮은 지위의 직업을 갖거나 실업자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술과 학력이 같다면 당연히 그 기술과 학력에 맞는 일에 종사해야 하는 건데 사회에는 맞지 않는 사례가 더 많죠.
다음은 슐츠와 베커의 인간자본론입니다. 키워드는 인간자본이에요. 인간도 자본이니까 투자 대상으로 봐요. 인간에 투자하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이 향상되면 당연히 사회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죠. 교육도 투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학력에 따른 수입의 차이는 교육에 의한 생산성의 차이로 보고 인정하죠. 인간도 생산수단의 하나이고 교육은 자본재라고 봅니다. 교육도 사회의 투자의 대상이죠. 듣다 보니 한계도 눈에 보이시죠? 인간과 교육의 지나친 수단화입니다. 다음은 발전교육론입니다. 키워드는 발전. 교육을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 봅니다. 교육의 수단적 기능을 중시해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 양과 질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자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창 경제 발전에 열을 올렸던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유행했죠. 다음은 근대화 이론입니다. 키워드는 근대화. 학교 교육으로 근대적 가치관을 함양시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학습자의 성취 동기가 근대화를 이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취 동기를 중요시하죠. 지금까지의 이론들을 보면 느끼셨듯이 모두 학교 교육을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 보고 그 사회를 이끌어갈 보편적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을 키워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알렉산더의 신기능 이론. 키워드는 세계화 시대, 기능주의 결점 보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기능주의가 가진 한계를 좀 보완하면서 학교 교육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에요. 효율화, 분업화, 능력주의의 학교 교육을 그냥 합리화, 정당화하지만 말고 비판하면서 강화해 나가자는 입장입니다. 또 기존의 기능주의 이론들은 전체가 중요하니까 집단 간 특성이나 갈등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무조건 통합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신기능 이론에서는 집단 간 갈등도 인정하고 극복하자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신기능 이론에서는 교육 팽창 현상은 국제 경쟁에 대응하여 각 사회가 적응하려고 하는 현상으로 보고요. 교육개혁으로 수월성과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능 이론들을 모두 종합하여 기능 이론이 갖는 한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을 수동적 존재, 사회의 종속적 존재로 바라봅니다. 둘째, 교육 선발을 합리화함으로 학력 경쟁을 심화시키고 고학력화를 부추기고 인간성을 상실한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전인 교육에 소홀해지죠. 셋째, 보편성, 공통성 강조로 학생들의 개별성이 말살될 위험이 있고요. 넷째, 교육을 수단화하여 교육적, 인간적 만남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을 가진 집단의 갈등을 인정하지 않고 통합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섯 번째,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무시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이론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까지 교육사회학에서 기능이론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가 나갑니다. 정답은 5초 뒤에 나와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